도끼를 갈고 갈아서 바늘을 만들고 삼밭에 있는 쑥은 삼처럼 쑥쑥 잘 자란다. 노력하라 그런 말이죠. 도끼를 갈아서 바늘을 만들고 삼밭에 있는 쑥은 쑥쑥 자란다를 한자로 세배보겠습니다. 마부이침, 마중지봉, 마부이침. 갈마 도끼부 할위 바늘침. 도끼를 갈고 갈아서 바늘 만든다. 조그마한 바늘을 만드는데 도끼를 언제 갈아서 바늘 만듭니까? 그런데 도끼를 갈고 갈아서 바늘을 만드는데 여기에 관련된 설명을 들으시겠습니다. 이 말은 중국 당나라의 대시인 이백의 실제 일화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총명하고 재능이 뛰어났던 이백은 어려운 책을 읽다 지쳐서 학문을 포기하고 돌아가던 길에 한 노파가 큰 쇠도끼를 열심히 돌에 갈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할머니, 왜 그런 무거운 도끼를 갈고 계세요? 바늘을 만들려고 그러지? 아니, 그 도끼가 바늘이 된다고요? 매일 갈면 언젠가는 되지 않겠니? 이 말에 큰 감동을 받은 이백은 다시 학문에 정진하여 후일 중국 최고의 시인으로 평가받게 됩니다. 이태백 그러면 중국의 아주 시인으로 유명하죠. 중국에 있는 두보라는 시인이 있고 이태백이라는 시인이 있는데 두보는 시성이라고 그러고 이태백은 시선이라고 그러죠. 학문을 하는 사람, 무슨 일 하는 사람이 이렇게 충격이 필요하답니다. 충격. 맹자도 공부하고 집에 돌아오니까 맹자 어머니께서 너 이렇게 공부하다 돌아왔어? 나 다 했어요. 그러니까 맹자 어머니가 배틀에서 배를 짜다가 그 배를 칼로 쑥 잘라버리죠. 그러면서 네가 학문을 지금 하다가 중도에 그만둔 것은 내가 배를 짜다가 딱뚝 자른 것과 마찬가지다 해서 결국 맹자도 충격을 받아가지고 훌륭한 학자가 됐다고 그러죠. 또 근사한 우리 한석봉 있죠. 한석봉이가 엄청 가난하게 살아서 집에서 공부할 때 글씨 쓸 것이 없어서 장독 같은 데다가 붓으로 글씨 쓰고 막 그랬다고 그럽니다. 그러는 중에 어머니께서 떡장사를 해서 한석봉을 절로 보내는데 3년 동안 공부한 한석봉이 집에 돌아온 거예요. 어머니한테 효도하려고. 우리 그 한석봉 고사는 잘 알고 있죠. 떡 자르는 이야기, 한석봉 글씨 쓰는 이야기. 불 끄고 글씨를 쓰고 난 뒤에 보니까 한석봉 글씨는 정말로 지렁이 기어가는 것처럼 아주 불길자게 써였는데 엄마가 쓴 때는 골고루 썰어졌죠. 그래서 한석봉도 충격을 받아가지고 절에 들어가서 열심히 공부해서 우리나라의 대학자가 됐죠. 대학자가 됐는데 우리가 천자문 그러면 한석봉 천자문을 익히 알고 있죠. 결국 한석봉 본인 이름이 한우인데 한석봉이 만들었는데요. 한석봉이 사실은 2차 충격이 있었습니다. 한석봉이 관리가 되어가지고 나라에서 월급 받고 어머니 효도하면서 잘 살고 있는데 어느 날 퇴근길에서 기름 장수를 본 거예요. 기름 장수가 기름을 파는데 기름 장수는 2층에 있고 기름을 사러 온 사람은 1층에 있는데 1층에 태두병을 딱 놓습니다. 놓는데 위에서 기름 장수가 그 병에다 기름을 따는데 기름 한 방울 떨어지지 않고 그 병 속으로 쏙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한석봉이 여기서 충격을 받고 더 열심히 공부해서 대학자가 되었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학자들이 이렇게 충격을 받아서 대학자가 되는데요. 맹자, 이태백, 두보, 한석봉, 그 외에 뭐 뉴턴도 있고 아인슈타인 있고 여러 사람들도 있죠. 이제 마중지봉에 대해서 듣겠습니다. 마중지봉, 한자 혼도 만나보고 뜻도 들어보겠습니다. 마중지봉. 산마 가운데 중 갈지
고든 산밭 속에서 자란 쑥은 곱게 자라는 것처럼 선한 사람과 사귀면 그 감화를 받아 자연이 선해짐을 비유하는 말. 쑥은 쑥쑥 잘 커서 우리가 쑥 그러는데요. 사실은 쑥은 산밭에 있지 않고 평지에 있으면 높이 자라야 않죠. 그렇게 어느 정도 자라다가 자라는 것을 멈추는데요. 이 쑥을 산밭에 심게 되면은 그 삼하고 쑥하고 서로 태양열을 다투어서 받기 위해서 쑥도 쑥쑥 크는 거죠. 그러니까 쑥이 산만큼 키가 커진다고 그럽니다. 그렇지만은 채송화를 산밭에 심게 된다고 해서 채송화가 쑥처럼 쑥쑥 자라지는 않겠죠. 어느 정도 임자가 있어야 주위의 환경에 따라서 커질 수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해 보입니다. 지금까지 사생명상 466번째 시간이었습니다.